아픈 것을 견디는 거는 참 힘듭니다. 통증만 없어질 수 있다면 하고 생각될 때가 살면서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증은 괴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도 또 이상이 생겨도 신호를 잘 보내지 않아서 자칫하면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게 하는 일명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췌장, 간, 신장, 폐예요. 이들 중에서 오늘은 췌장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해당되는 증상이 있는지 손가락으로 꼽아 보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항상 좀 더부룩하고 트림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트림이 안 나오면 이게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복부 팽만 증세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이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면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 췌장에서 분비되는 췌장액, 간에서 분비되는 쓸개즙, 장에서 나오는 장액이 만나면서 이게 서로 버무려지면서 소화라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췌장액은 지방 소화시키는 거, 단백질 소화시키는 거, 탄수화물 소화시키는 거 모든 효소를 다 분비해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소화에 있어서 화학적인 소화 부분을 거의 감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소화 효소가 분비가 안 되니까 소화도 안 되고요. 또 대변을 볼 때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물이 이렇게 뜨면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은 소화의 중심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대변 볼 때, 자꾸 대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변기에 대변이 동동 뜨는 지방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오메가3 먹을 때, 올리브유 기름 이렇게 드실 때, 또는 삼겹살 먹을 때 나는 소화가 잘 안 돼서 못 먹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먹고 나면 대변에 기름이 떠야 한다는 분들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대변색이 보통 황색이잖아요. 황색이 아닌 흰색에 가까운 회색변을 본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쓸개관이 거의 막힌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대변의 색이 황색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쓸개즙이 대변에 섞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쓸개관이 막히게 되면 분비가 안 되니까 변색이 황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췌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에 나타납니다. 흔하진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좀 노랗다 하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황달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흰자위까지 노랗게 되면 여지없이 황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췌장암 중에서도 최두부암의 80%에서 황달을 경험을 하십니다. 황달이 생기면서 이게 소변색이 갈색이나 또 붉은색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변색 때문에 병원을 가셨다가 황달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으세요. 황달이 나타나면 또 피부가 이렇게 가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렵다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증세들은요, 간이 망가져갈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소화시키는데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음식이 지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은요, 췌장 효소인 라이페이스 뿐만 아니라 이게 쓸개즙이 같이 분비가 돼야 소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췌장하고 간은 위치상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둘의 관계는 마치 부부처럼 또는 실과 바늘 같은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췌장이 망가진 신호는 간이 망가졌을 때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그런데 이번에는 췌장에서만 보내는 독특한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복통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급성 췌장염이든 만성 췌장염이든 뭐 췌장암이든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췌장암 환자의 90%에서 복통을 경험을 해요. 초기 증세가 좀 애매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증세 중 하나예요. 명치의 통증이 가장 흔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이게 더 심해지면 이게 췌장의 위치 쪽으로 통증이 집중이 되면서 허리 쪽으로 옮겨가기도 하는데, 이처럼 허리 쪽으로 통증이 전달이 되어 있을 때는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특이한 증상이 뭐냐면 이게 복통이 몸을 쭉 펴고 있으면 복통이 심하다가도 이렇게 쭈그려 앉으면 훨씬 통증이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에 이렇게 쭈그려 앉을 때 있잖아요. 그런 자세로 쭈그려 앉으면 통증이 훨씬 덜하다는 거죠. 이게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독특한 복통 신호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혈당이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 장기가 어디인지는 잘 아시죠? 바로 췌장입니다. 그러니까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 조절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와 췌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자, 제가 6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몇 가지나 해당되셨을까요?
증상의 대부분은 췌장이 아니라도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췌장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알코올은 췌장염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췌장암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술을 꼭 끊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진짜 피하셔야 돼요. 특히 곱창 종류 있죠. 이거는 진짜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곱창 내부를 꽉꽉 채운 포화지방 덩어리들은요, 정말 많은 췌장 효소를 소진시켜 버립니다. 췌장에 가장 무리가 많이 가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술 드시면서 안주로 곱창 드시는 거 너무 맛은 좋죠. 하지만 췌장에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는 소화효소제. 소화효소제를 정말 충분히 적극적으로 드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효소를 보충해주면 췌장이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소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의 힘, 그러니까 췌장의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어요. 자주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약사님, 소화효소제를 계속 먹으면 몸에서 소화효소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니까 몸에서 더 이상 안 만들면 그거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소화효소제를 자주 잘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효소의 분비량은 어쩔 수 없이 줄어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게 췌장의 기능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효소는 더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그것은 만성염증으로 가는 직행열차 티켓을 끄는 것과 같은 게 돼요. 그러니까 효소는 소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분해가 되지 않은 또는 분해가 덜 된 염증성 물질들을 분해시키는 작용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충분하게 되면 또 다른 효소인 대사효소, 즉 염증을 분해하는 대사효소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효소든 대사효소든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효소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어디든 부족하게 되면 상대 효소가 보충해주는 그런 관계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화효소제, 즉 소화제를 자주 드시는 것에 대해서 겁내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췌장이 안 좋거나 소화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소화효소제를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췌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신호, 첫 번째 소화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지방변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회색변이 나타날 수 있고 변비가 올 수도 있고, 네 번째 황달이 나타날 수 있고, 다섯 번째 쭈그려 앉으면 없어지는 복통이 나타날 수 있고, 여섯 번째 당뇨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췌장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세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죠. 첫 번째 술을 끊으셔야 되고, 두 번째 포화지방을 반드시 피하시라는 거, 그리고 정말 곱창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화효소제 드시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드셔라.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